네,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시황상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해외 시황을 과감하게 건너뛰고요. 트렌드와 산업 이슈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자리 옮겨서 바로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여름 당잠사에서 이 배터리의 악재가 연이어 터질 당시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 비유를 해드렸는데요. 전기차는 자율주행차, 즉 이 미래차로 가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분명 지금 산업의 확장이 시작되는 단계라는데 이견이 없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는 것처럼 이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를 머금으며 붉어지듯 이 전기차도 이러한 고통을 품으면서 성장하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는 에코프로의 차트인데 당시의 주가는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 당시 배터리주들의 가격은 고점에 비해서 속된 표현으로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났을 구간입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지금 이 주가는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새로운 영역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전해졌었던 배터리와 관련된 악재들 아래 확인 가능하십니다. CES를 주관하는 기관인 CTA에서는 강력한 기술 혁신은 불황기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태풍과 천둥에 가려져 있는 산업의 태동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기업을 볼 때 이 고난의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 옥석 가리는 작업은 필수겠죠. 그리고 물론 아시겠지만 당잠사는 이 미래를 예측해서 투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목적의 코너는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시장과 투자 전략 사이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그를 아우르는 유기적인 요소들, 또한 그 경로에 대한 논리적 고민을 녹여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볼 텐데요. 함께 보시죠. 자, 일정상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일정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27일부터 나흘간 개최 예정이고요. 이곳에서 IT 기술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트렌드를 MWC에서 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와 3월 초까지 이 IA 로봇과 관련된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서 그 일정들을 쭉 정리해봤습니다. MWC의 이번 화두는 AI, 로봇, 가상현실 등이 될 거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움직임도 이와 맞물려서 잡히고 있습니다. 산업부 로봇 관련 일정들이 좀 이번 주에 많이 잡혀 있고요. 다음 달 초는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 공개 예정인데 이곳에서 아마 로봇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에는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 개최 일정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에 앞서서 사실은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에서는 굉장히 장기적인 IT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지난달에 개최를 했죠. 이것은 이제 그 개최 전에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를 미리 예측해보고 정리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1월 5일부터 8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를 했는데 오늘은 이 내용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판의 이동 CES 2023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과거와 지금까지 CES를 통해서 변화된 흐름을 어떤 걸 꼽을까? 한 가지만 꼽자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IT의 주변부에 위치했었던 자동차가 이제는 IT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 이번에 CES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메인이었다. 즉 이번에는 꼭 이 자동차의 박람회를 본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딱 10년 전이죠. CES 2012에서 벤츠가 처음으로 전시를 열고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각 언론에서 정말 놀랐고 이렇게 언론의 제목을 헤드라인을 뽑았는데요. 아니 자동차 회사가 IT 테크 박람회에서 활약을 하다니 스마트카 시대가 이제 온다라는 내용.
그리고 10년 후인 지금 정말 이 자동차가 테크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키워드가 이 생성됐던 부분을 쭉 기입해 봤는데요. 2017년 인공지능, 16년, 17년 이 사이에 좀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으로 5G가 등장을 했고, 팬데믹 기간에는 인간 안보와 우주 기술, 웹3, 이 메타버스 쪽이죠. 그리고 푸드테크, 이게 추가됐습니다. 메타버스의 확장 버전이 웹3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밀크 자료가 한 150페이지 정도 분량인데요. 내용이 좋아서 그 부분, 중요한 부분을 좀 발췌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그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더 밀크의 대표의 동의를 구하고 오늘 발췌 내용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4번, 5번은 아마 아실 겁니다. 5대 트렌드 가운데 인터넷이 웹3, 메타버스로 이동을 하고 있는 부분. 5번째는 혁신 동력의 이동, 지속 가능성과 다양성, 보완이라는 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두루뭉실한 그런 표현이라기보다 이제 기업들은 생존의 압박을 받는 일종의 하나의 키워드로 미국에선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MZ세대들은 지속 가능성과 맞물려 있는 어떠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제품을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1, 2, 3번이라서 1, 2, 3번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가전에서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의 전장 차전으로 이동하는 흐름, 라스베이거스의 모터쇼였다라는 평가입니다. BMW의 이 차량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외관을 좀 터치하면 그 외관의 색깔이 바뀌는 그러한 자동차가 전시가 됐습니다. 자동차를 지능형 동반자, AI의 동반자로 비전을 제시했다라는 부분 주목을 받았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카리아드라는 소프트웨어 부문의 자회사를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소프트웨어와 메타버스를 같이 선보였습니다. 확실히 소프트웨어가 이끌어가는 자동차의 비전을 이 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UAM이 그 부문의 발표가 굉장히 많이 이번에 줄었고요. 마린테크가 부상했다라는 게 하나의 트렌드였습니다. 이제 모빌리티라는 게 자동차의 개념이 아니라 탈 것,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을 이 안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선박 등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죠. 두 번째, 유비쿼터스 AI 인공지능입니다. 아시다시피 챗 GPT의 흥행으로 인해서 AI가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챗 GPT 유료 서비스를 공개하면서 이미 일상생활에 친숙하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CES에서는 테크 AI와 농기계의 그 접목이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제도 이제 말씀드린 존 디어앤컴퍼니라고 농슬라라는 애칭이 있습니다. 농기계 테슬라라는 이제 농기계 혁신 모델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전 세계 대장주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적 이번에 잘 나왔다는 부분은 어제 말씀을 드렸고, CES에서 주목받은 부분은 여러 가지 자율주행 트랙터 등이 그 안에 전시가 됐는데 특히 이 부분입니다. 사람 6,000명이 할 일을 혼자서 하는 로봇 비료 살포기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료 손실 한 60%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이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CES에서 이번에 1등상, 최고의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이 아쿠아 로보틱스인데, 수도관에서 누수가 굉장히 많죠. 이 물의 손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로봇이 수도관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탐색을 하고 거기에 이제 수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로봇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이 메로피라는 게 있는데요. 작황 로봇 주목이 많이 됐습니다. 즉 이제 이 테크 혁명에 대한 주목도가 최근 올라가고 있음을 이 트렌드 속에서 읽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입니다. 지금 AI와 헬스케어의 접목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B2B에서 이제 B2C로 이동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구독 서비스 형태로 지속적으로 기업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가상돌봄, 노인을 위한 의료기술, 스포츠테크, 자가추적, 하이브리드 치료 격차 해소 등이 또 이 안에 키워드로 맞물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만 눈에 띄는 두 기업만 저는 추려서 아래에다 정리해봤는데요. 위딩스라는 기업이었는데 이 가정용 소변 분석 헬스 모니터링 솔루션입니다. 집에서 이제 병원 가지 않고 소변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 내용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고요. 굿노트라고 GUT입니다. 그 장 운동 소리를 통해서 장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였습니다.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이제
이런 이제 노인을 위한 의료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수익 구조가 아마 이뤄질 것이라고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일정상 정부의 움직임이 이 큰 트렌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이 빠르게 변화하는 혁신의 산업을 이 정부도 육성을 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에는 반도체 육성, 그리고 6월에는 챗 GPT 관련해서 신성장 산업 지원책이 나올 거라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뭐 작년에 다 공개된 내용이고 1월 초에 다 이제 정리해드렸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보시죠. 우리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의 15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3대 분야는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인데 그 아래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농기계 테크도 있고요. AI, 로봇 이런 쪽도 있습니다. 바이오 혁신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만 이 정부 정책의 시행은 굉장히 긴 관점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 이해하실 겁니다.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따져보셔야겠고요.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반도체 이쪽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이제 바이오 쪽이 맞물려 있고요. 자리 옮겨서 구체적인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를 고민을 이어가겠습니다. 2023년 산업 테마 가이드라는 레포트가 올라와서 그 부분 쭉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레포트 하나증권일 겁니다. 이제 하나증권에서 올해의 이 섹터와 기업까지 쭉 추려서 한 70페이지 분량으로 발간을 했더라고요.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미래 모빌리티, 로봇, 차세대 미래산업, 인프라, 방위산업과 친환경, 한류, 소비재로 크게 이제 나눠서 제시를 했고요. 아랫부분을 이제 과거에 주목을 받았었던 테마고 내용들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위에 새롭게 추가되고 있는 분야 4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미래 모빌리티 분야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차량의 전동화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굉장히 친숙하고 요즘 시장 대비 아웃퍼포머가 있는 종목들이 맞물려 있는데요. 2차 전지의 과제라고 하면 광물 매장량의 한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적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편제성,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환경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넷째로는 달성을 해야 하는 이 고민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이 그룹별로 소재, 수직 계열화를 해야 하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 쭉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동안 이제 많이 정리해드린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율주행 쪽, 관련 기업으로는 이제 현대차, 기아 대표적인 기업이겠습니다만 카메라 모듈이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업도 포함이 되겠고요. 차량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 컨텐츠 쪽이죠.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게임하고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AAS라고 Mobility as a Service라는 부분인데 편의성 쪽입니다. 개인 차량 의존도가 감소하고 지속 가능성이 확보하는 관련 기업은 플랫폼 쪽이겠죠. 카카오, 네이버, 안랩, 모트렉스, 캠트로닉스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보안의 중요성은 이 미래 모빌리티뿐만이 아니라 AI의 방향과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겠죠.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안보 분야에 굉장히 취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이제 이 산업의 경로와 함께 어떻게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지는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로봇 분야는 산업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부품과 소프트웨어로 나눠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미 좀 많이 알려진 기업들입니다. 한번 쭉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부품 쪽이 첫 번째로 그 실적이 잡히기 시작하는 상단에 위치해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 국산화의 가속화가 로봇 부품 쪽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로봇을 만들 때 부품을 거의 다 미국, 일본 쪽에서 수입을 해서 썼는데 그 대체 비율, 국산화의 대체 비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업은 SBB테크, SPG, 로보티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차세대 미래산업으로 보시면 게임 콘텐츠, 하드웨어 및 부품, 챗 GPT, STO인데 이 윗부분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예, STO 부분을 예전에 한번 따로 내용들 정리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새로운 방식의 투자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잡히는지 계속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일단은 관심권에 둘 만한 관련 기업으로는 증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프라 볼까요?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성의 일환으로 철강 테마가 또 급등을 했었고 시간 외거래에서도 철강 테마의 급등세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움직임은 계속 추적 관찰은 해보셔야겠습니다. 2032년까지 3단계로 7,500억 달러 규모로 15개 세부 과제로 이제 정부 정책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기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수치상으로는 따져보셔야겠고요. 지금 움직이는 테마성 움직임은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 논리로 의한 그런 흐름들 발빠르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전력 송전 전압 부분 인프라 쪽이죠. 미국의 전력망이 이제 교체 수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이미 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재룡전기 등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재룡전기 수주 소식이 들리면서 장중에 또 급등했다는 점 놓치면 안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강관과 네옴시티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이제 눈에 띄는 시세가 나왔었던 쪽은 강관이기도 합니다. 세아제강, 휴스틸, 하이스틸, 세아제강 지주 등으로 이 레포트에서는 기업을 꼽았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